자료를 이런 매일 보면서 야, 제 입에서 매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구나. 다른 하나는 건강관리를 좀 잘해가 오래 살아야겠다. 야, 이 세상이 다음에 어떤 세상까지 만들어주겠냐. 다음 세 번째는 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AI 코딩이 알파고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가볍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수동 코딩에서 AI 코딩으로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생산성 향상에 여러분들 뭐 10배 100배까지 늘어난 것을 보셨는데 오늘 보니까 한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중국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혁신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중국을 좀 비하하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관계없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약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헌을 보게 되면은 왕씨 뭐 장씨 위씨 뭐 대부분 중국 연구자들입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위씨입니다. 위씨. 위씨가 글을 쓴 겁니다. 뭐 여러분들 핵심이 뭔가 하니까 AI 자동 코딩 프로그래밍이 자기 작동 방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 능력을 계속 개선하는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런 최신 논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 보시기 바랍니다. 위씨, 선씨, 장씨, 왕씨입니다.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 가가지고 유수의 대학에서 유수의 연구소에서 유수의 기업에서 일을 하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위시입니다. 위시. 일리노이 아마 어바나 샴페인 같은 데서 PhD를 받고 지금은 메타에서 연구하는 아주 젊은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마 군 복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징집제가 아닐 겁니다. 20대 중반이나 말 정도 됐겠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시스템을 구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작동 방식을 통해서 지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업무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발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는 기존의 인간 의존적 학습 모델을 넘어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지나는 초지능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능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문이 결정적인 논문인데 이 보시죠. 이 슈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입니다. 뭐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작동 강화 학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셔야 될 게 중국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동 논문에 위씨, 선씨, 장씨, 왕씨 이 이름 다 메타 연구소 그다음에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맞네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여기 이렇게 중국계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중국계가. 데이비드 장, 진긴선, 시다왕 전부 다 중국계 그럴 겁니다. 아마 학부를 중국에서 마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자기 작동 강화 학습을 통해서
외부의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단일 대규모 언어 모델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버그 주입과 버그 수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가구동하는 혁신적인 학습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문들이 최근 논문입니다. 최근. 예. 바로 여러분들 어제 그제 발표된 논문인 겁니다. 예. 보시죠. 이 연구는 인간 엔지니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지능적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 수준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초지능을 갖고 있는 목표를 제시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인 거죠. 인간의 가이드 없이도 에이전트가 스스로를 단련하여 소프트웨어 공학 벤치마크에서 인간 이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이 글을 보고 미국에서 유명한 여러분들 팟캐스트이자 유튜브 운영자인 아카시 굽타라는 사람이 이 논문, 이 젊은 분이 위 씨가 여러분들 제시한 이 논문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소개했네요. 기존 AI 코딩 에이전트는 인간이 작성한 데이터에 의존하여 발전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자기 작동 방식의 도입으로 이 제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이전트가 스스로 버그를 만들어 고치는 과정을 통해 무한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지능형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로의 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독의 알파고가 보여준 핵심적 경로를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AI 코딩의 알파고 시대가 개막하다. 사람이 이런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배우는 AI. 한계가 사라진 무한한 학습 데이터.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코딩 실력. 바둑 AI 알파고가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은 수법으로 승리했듯이 코딩 AI도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창조하는 초진형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관련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오늘 조금 딱딱한 내용이지만 여러분 타임라인을 보다 보면은 그냥 지식이 폭발한다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식의 폭발 단계에서 중국계 연구자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중국 땅에 수많은 여러분들 연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이 실존적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알파 XIV가 최신 연구 논문을 여러분들 공개 소개해 주는 데입니다. 이 알파 XIV가. 여기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12월 24일 날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대개 이틀 정도 안에 어제 혹은 그제 나온 그런 글들입니다. 대부분. 최신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딥 리서치. 대개 여러분 AI 업체들이 연구자용으로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딥 리서치 기능인데 딥 리서치가 그러니까 가장 AI 분야에서 또 하이텍 분야입니다. 저는 딥 리서치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딥 리서치의 중국의 연구실에서 한 지방대학교 연구실에서 현저한 비용으로 기존의 빅테크들이 만든 딥 리서치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느냐. 미국은 물량이 풍부하니까 컴퓨팅 용량을 엄청나게 여러분들 투입해 가지고 그런 모델을 개발했는데 중국은 컴퓨터나 칩에 대한 규제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른 방식을 쓴 겁니다. 규모 스케일이 아니고 학습 방식 트레이닝 레짐이라는 문제를 여러분 다시 짜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AI 모델의 아키텍처 구조를 바꾸가지고 여러분들 저비용 고사양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중국 AI 연구소입니다. 스테펀이라는 AI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달리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살 길을 찾아낸 겁니다. 이 보고서입니다. 스텝 딥 리서치의 기술 보고서 에이전트 팀 스테펀 스테펀이라는 대학에 속한 그런 연구팀이 최신 기술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스텝 딥 리서치 테크니컬 리포트. 중국의 이름 약진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게 성능이고 이 X축이 Y축이 성능이고 X축이 비용인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수준의 여러분들 딥 리서치 깊은 연구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미나이나 글록 같은 그런 챗봇의 가장 깊은 연구라는 딥 리서치 기능에서 비용 대비 성능이 현저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이 X축이 비용입니다. 비용이 가장 싸고 0.5, 1.0가 비용이 비싸집니다. 이게 성능입니다. 성능.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여기 수준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내보내는 것이 비용 효율성. 제미나이가 앞섰습니다.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딥 리서치 기능이 앞섰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오픈 AI의 딥 리서치보다는 자기들이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텝 딥 리서치 이게 이번에 중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의 AI 연구실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성능은 높고 비용은 가장 낮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연구 보고서입니다. 12월 24일 날 나온 연구 보고서입니다. 똑똑한 인공지능 연구원의 등장 딥 리서치 전문가 수준의 심층 분석 능력을 갖췄습니다. 비용은 싸게 들었는데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AI사의 딥 리서치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저렴한 뭘 바꿔가지고 학습 방법을 바꿔가지고 설계를 바꾼 겁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찾아 검증하며 긴 분량의 전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질문에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것과 같은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인데 비용은 파격적입니다. 특히 한국어와 중국어 등 실제 사용에 강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의 약진이 여러분 눈부십니다. 아마 조만간에 한국은 실존적 위기를 체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비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 겁니다. 이런 데가 수백 개 있는 것 같아요. 컴퓨팅 용량이 제한이 되니까 규모로 여러분들 성부를 건 게 아니고 학습 방식을 바꿔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연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세분화해 집중적으로 합숙시켰습니다. 주 52시간 제도하면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구에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달라들어야 이게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주 52시간 제도하는 여러분 열이 가지고나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 자신이 연구를 평생 동안 해왔기 때문에 스탑 앤 고 스탑 앤 고를 해가 여러분들 연구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문 정권의 주 52시간 제도를 이런 연구직까지 도입한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고 평생 동안 진하게 이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연구자는 주 52시간 제도 같은 걸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중국하고 한국이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승부가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인풋이 적은데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투입이 적은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욕할 필요가 없는 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용량만 늘리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한 거대 모델은 320억 개 파라미터 규모의 중간 사이즈 모델입니다. 오픈 AI나 구글과 같은 거대 인공지능과 대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 스텝 딥 리서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번에 중국의 스테펀이라는 그런 팀이 찾아낸 겁니다. 그거를 최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12월 24일 날. 여러분 중국의 약진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댓글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그러나 나는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정직하게 보는 것이 모든 발전이나 성장의 그런 기초라고 보거든요. 중국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들 선입견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은 모든 게 뺏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의 약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칭화대학이 중국의 여기 보시면은 연 특허입니다.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이 보시죠. 출원 건수가 중국이 2024년 180만 건입니다. 2026년도 2만 6천 건에 67배가 늘어난 겁니다. 미국이 50만 건, 일본이 42만 건, 한국이 29만 건.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한 폴이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보시면은 중국 칭화대 AI 관련 특허 미국의 여러분들 관련 특허 미국 톱 6개 대학의 총합보다 더 많은 겁니다. 북경에 있는 칭화대학이 여기 보시죠. 이 칭화대학이 미국의 6개 대학을 다 능가한 겁니다. 6개 대학을. 그러니까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의 특허 여러분들 그런 관련 연구물이 이 보면은 하버드, 프린스턴, 캘리포니아, 칼텍, 스탠포드, MIT, UC 버클리, 칭화대학이 그 얼마나 중국이 이름 약진했는지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상당히 이런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폼 잡고 있는 사이에 거의 다 여러분들 추격당한 겁니다. 중국 칭화대학교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속도는 2009년경부터 미국의 유수 대학들 전체를 합친 것보다 빠르게 앞서기 시작했고 2020년대 들어서는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AI 분야로 집중시키고 그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를 내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스타트업 창업과 실제 제품 출시를 여지는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정부의 의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대개 여러분들 공산당 간부들이 이공계 출신들이 많죠. 이 보시죠. 이게清华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내 AI 특허 출러 상위기관清华중국과학은 저장대학교 베이징대학교 나라가 여러분들 넓으니까 상하이 교통대학교 하중 이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하게도 경쟁하는 겁니다. 일단 일을 많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한국은 여러분 실존적 위기를 곧 맞을 겁니다. 뭘 가지고 먹고 사냐.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상위 20% 안에 드는 AI 연구자의 47%는 중국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사람인 겁니다. 중국의 연구자 없이 미국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 점유율이 18%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뺏기기나 잘하고 이렇게 이러면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세계 20% 안에 드는 AI 연구자의 47%가 중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한 사람들인 겁니다. 젠주라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국의 엔지니어가 중국이 대학원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공부하는가 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거죠. 로스쿨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이 배워야 될 진정한 격차 바로 공학교육입니다. 중국 고등학교 졸업생의 4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2000년에 1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공학은 단연코 가장 인기 있는 전공입니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중국의 엔지니어 수는 520만 명이 1770만 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상위 20% 안에 드는 AI 연구자의 47%가 중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점유율은 18%입니다. 2022년도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중국계가 더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면 대부분 중국계입니다. 아니면 인도계거나. 공학이 29만 명 정도가 공부를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상용화가 본격화되다. 로봇은 기계공학이지 않습니까? 로봇이 두뇌에다가 이런 AI를 탑재하는 거죠. 그럼 생각하는 여러분들 로봇이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용화가 본격화되는데 천재 과학자죠. 구글의 딥마인드를 책임지고 있는 하사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사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가졌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거의 사실처럼 진행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이 뭔가 하니까 기계공학의 작품인 로봇이라는 그런 상품에다가 두뇌가 탑재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허사비스는 그동안 로봇 공학이 실패했던 이유가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봇 공학이 실패했던 이유는 지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능. 제미나이 수준의 모델들이 로봇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두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하드웨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화면 뒤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딥마인드의 허사비스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녹취를 풀어봤습니다.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로봇 공학의 병목 현상이 하드웨어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로봇 공학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은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지능이라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흥미로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구글이 여러분들 찾아낸 제미나이 2.0과 같은 최신 버전들과 우리가 도입할 특별한 기술들을 통해 로봇 과학에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줄 흥미로운 알고리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공 일반지능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사람 이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목전에 열린 거죠. 시각과 청각, 촉각까지 동합된 멀티모달 모델이 로봇이 이런 두뇌에 탑재되는 겁니다.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일반지능이 로봇의 두뇌가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실제 여러분들 현장에 지금 투입돼가 이런 배터리 공장 등에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AI가 등장한 겁니다. 로봇에 AI를 탑재한 그런 로봇을 물리적 AI. 과거의 로봇이 미리 입력된 코드로만 움직였다면 지금은 보고 듣고 배우는 단계입니다. 제미나이 2.5이나 프로젝트 아스트라 같은 멀티모달 모델들은 텍스트뿐만 아니고 실시간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이해합니다. 로봇은 이제 저 빨간 컵을 집어주라고 말을 들으면서 카메라의 컵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장애물을 피해 행동을 설계합니다. 두뇌를 실제 기계의 몸체에 이식하는 거죠. 이 시장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중국이 다 먹겠죠. 엄청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미 상용화됐다는 것은 중국의 이름들 제1가는 배터리 공장에 투입했다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지 않습니까? 미래의 로봇은 더 이상 인간이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수만 시간 분량의 요리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요리법을 스스로 학습하고 인간의 실수를 보고 그렇게 하면 위험해라는 조언하는 수준까지 등장하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범죄가 더 성행하겠죠. 한 분께서 범죄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사기나 이런 거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정부가 이자를 빚을 탕감해 주니까 지금 은행에 이런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속지 않도록 잘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또 살아가는데 현명함 가운데 하나겠죠. 여러분 그래도 돈이 있으면 돈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돈은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울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래도 개방사회니까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신 투자 정보도 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 보니까 전 세계에서 50개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이 소개가 됐네요. 이런 보시면은 이게 자산 순입니다. 시장 가치죠. 금이 많이 올랐네요. 금이 31조 달러, 엔비디아가 4조 4,600억 달러, 애플이 4조 400억 달러, 구글이 많이 올랐네요. 3조 7,500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6,100 달러, 구글이 AI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구글 주식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다음에 은이 3조 8,900억 달러, 아마존이 2조 4,400억 달러. 아마존이 이제
2025년도에 성과가 많이 부족했죠. 그다음 비트코인이 1조 7,800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네. 메타가 1조 6천억 달러 테슬라가 1조 6천억 달러 브로드컴이 많이 컸네요. 반도체 회사 1조 6천억 달러 알람코 사우디 석유회사죠. 그다음에 TSMC가 1조 5천억 달러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월마트 JP 모간 전센트라는 그런 회사는 좀 익숙하지 않네. 미국 중국의 텐센트 비자 오라클 메스카드 엑슨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네요. 4,990억 달러 TSMC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더리움이 3,660억 달러네. 백금이 플래티움이 여러분들 한 1조 달러 되네요. 세상은 넓고 투자할 때는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상위 그룹에 투자하면 되겠죠. 좀 나누어 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VOO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상장 지수 펀드지 않습니까? 이 J&J는 존슨앤존슨일 겁니다. 넷플릭스, 카스코, AMD, ASLM, P&G, 홈데포 이런 회사들이 쭉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 분야만 여러분들 한번 내보니까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개별 기업 주식을 만일 투자하면은 이렇게 한 10군데 여러분 나누어 가지고 10군데 나누어가 투자하는 거 좋겠죠.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ETF 투자를 할 수도 있고 ETF 투자보다도 개별 기업 주식 투자를 원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IT 및 정보통신 분야는 성장주니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TSMC 이 정도 회사에 가중치를 둘 수도 있고 뭐 가중치가 귀찮으면 그냥 다 10분의 1씩 이렇게 투자해도 되겠죠.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 상장 지수 펀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대표 기술주 가운데 본인이 100원을 갖고 있으면 100원 가운데 각각 10원씩 투자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각각 10원씩 그런 방법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개 기업만 딱 골라가지고. 그죠? 좋은 시대입니다. 뭐 이런 주식들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상장 지수 펀드 수동 ETF죠. 패시브 ETF입니다. 뱅가드의 VOO 그다음에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그다음에 S&P하고 나스닥을 다 합친 토탈 마켓 주고 하는 뱅가드 토탈 마켓 VTI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지나치게 분산된 투자 같아 S&P 500에 속하는 500개 기업들 중에서도 하위 기업들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500개 하지 말고 250개나 절반 정도 투자라. 그러면은 SCHG 그다음 뱅가드 제품은 VUG 글로스죠. 그런 회사 주식들은 200개니까 지금 VOO보다도 성장률이 한 2% 정도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테슬라에 올인하는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 일론 머스크를 워낙 신뢰하면은 뭐 한 20% 정도 투자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10%씩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개별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ETF 투자 대신에 개별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역시 미국의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데도 좋고 뭐 AI 혁명에 가장 큰 수혜를 할 수 있으니 여기 아주 좋은 사례가 있네요. 여기서
엔비디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TSMC 9개네요. 9개. 거기다 오라클까지 합치게 되면 뭐 10개 정도 해가지고 10분의 1씩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지만 투자할 때가 참 많다. 좋은 시대 난 겁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에 미국인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도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친김에 이런 반도체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만한 투자가 있겠냐 이런 생각 저는 자주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만한 투자가 있겠냐. 반도체. 오늘 여기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반도체의 국가별 대표주자를 모은 그게 있네요.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가치에 의한 회사별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4조 4천억 불 미국 회사들입니다. 보란색은 브로드컴이 1조 8천억 불 그다음에 3위가 AMD입니다. AMD가 3,500억 불 그다음 마이크론이 2,514억 불 퀄컴 인텔 시놉시스 이게 여러분들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램 KLA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회사들이고 여기 이제 한국 기업이 있네요. 한국 기업이 두 개네요. 삼성 4,497억 불 SK하이닉스 2,453억 불 이게 대만이네. 대만. 대만의 TSMC 뭐 미디어텍 이렇게 대만은 여러분 한 4개의 기업들이 올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ASML이 아마 네덜란드 기업일 겁니다. 스위tzerland도 있고 일본 그다음에 영국 설계사죠.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시가 총액 순위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삼성이 4등이네요. 대단하네요. ASML AMD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여기 보시죠.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참 성장률이 높죠. 이제 반도체 설계사들입니다. 설계사 흔히 팹레스라고 부르죠. 설계사의 이름들 지조는 엔비디아죠. 그다음에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많이 설계하는 브로드컴, AMD, 퀄컴, 그다음 암, 시놉시스, 미디아텍 다 좋은 회사들이죠. 반도체 설계사.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제조 및 종합 반도체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를 IDM이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 이제 TSMC 1조 5천억 불, 종합 반도체 회사 삼성 4,498억 불,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장비 소재 기업들, 노광 장비를 판매하는 ASML, 램 리서치가 식각 중착 장비네요.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투자는 뭐 여기 보시면은 가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달러 표시의 반도체 자산 투자는 SMH라는 ETF를 사면 되는 거죠. SMH를 살 수도 있고 SOXQ를 살 수가 있는데 SMH는 엔비디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약간 지정학적인 부담이 있지만 성장성이 가장 높은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ETF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TSMC, 브로드캄, AMD, ASML, 마이크론, 램 리서치, KLA, 텍사스 인터내셔널, 퀄컴. 그게 여기에 있는 회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전부 다 모은 거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 가운데 누가 더 두각을 나타낼 거냐 이런 부분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은 성장률은 낮지만 운용 수수료가 좀 싼 이거는 0.35%를 받고 이거는 0.19%를 받고 성장률은 좀 낮습니다. 2, 3% 정도. 왜 상위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낮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다 훌륭한 기업들인 거죠. 이걸 뭐 개인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모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SMH 같은 걸 사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욕심이 있으면 1등 2등 3등을 조금 더 가지면 되겠죠. 1등 2등 3등을. 그러니까 기본 틀은 SMH를 하고 SMH 반도체 투자의 기본 틀은 SMH를 하고 기본을 하되 그래도 개별 기업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 1등 2등 3등 주식을 개별적으로 조금 사모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조합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방법을 하려면은 반도체 설계사를 사는 것도 괜찮죠. 여기에 반도체 설계사는 반에크 그룹이 2024년도 8월 달에 출시한 제품 아주 이게 젊은 ETF입니다. 이게 SMHX가 반도체 설계사만 모았죠. 여러분이 잘 모르는 회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캄, 시노십스 이런 경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AMD, 퀄컴, 아스테라 랩스 이것도 잘 모르죠. 모노리틱 파워 이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케이던스, 마블, 램버스. 그러니까 만일 100원 가지고 투자하면 50원은 SMH를 이건 전 공정입니다. 반도체 전체 공정의 대표 기업을 모아놓은 것이고 주로 하드웨어 이쪽 부분은 설계사들입니다. 설계사들이니까 두 개를 50% 정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반도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좀 이게 매력은 SMHX가 주당 40달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살 수가 있죠. 그러나 SMH는 주당 360불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주를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에 베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절반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SMH가 올해 50% 성장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100원 투자했으면 여러분 150원이 됐다는 겁니다. XOXQ가 45%입니다. 항상 몇 프로씩 낮은 겁니다. SMHX가 32%인데 뭐 올해 유난히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통상 SMH보다 약간 리스크가 작고 수익성이 한 2, 3% 높은데 이번에는 이게 작네요. 반도체는 대단히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자산의 일정 부분을 투자할 만큼 좋은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SMH는 엔비디아, TSMC 같은 핵심 우량주의 비중을 높게 두는 전략으로 2025년도에 약 5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XOXQ는 수익률 면에서 SMH 뒤져졌지만 45%의 견조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 TSMC, 브로드캄이 이 세 개 상품 가운데 운용수수료가 0.19% 좀 쌉니다. SMHX는 설계 전문 기업에만 투자함으로 3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2025년은 하드웨어 강세장이었습니다. 하드웨어 강세장. 하드웨어 제조 분야의 강세장에서 SMH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SMH 50% 반도체 투자 액수 가운데 나머지 이제 SMHX 50% 그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 드렸지만 반도체 투자는 대단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반도체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도체 투자도 좀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반도체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자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추론 AI 칩의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는 글로크라는 회사를 한화 기준으로 20조 원에 인수했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조나단 로서 구글의 TPU 반도체에서 추론 전용 칩의 초기 설계자입니다. 이런 천재들이 많습니다. 글로크라는 회사를 인수한 거죠. 그래서 어제 이 글로크라는 회사가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익숙한 우리가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AI 챗봇을 쓰니까 이제 그 챗봇을 쓰는 과정이 주로 답변을 생성해서 프롬프트로 입력하면은 대답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연 속도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이 답변이 일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답변의 퀄리티가 좋은 그런 칩을 추론 전용 칩을 글로크라는 데가 이런 만들기 때문에 단박에 그 회사를 사버린 거죠. 사버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며칠 동안 정말 X에서 많은 그런 논의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GPU하고 글로크의 XPU 추론 전용 칩을 합쳐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모든 여러분들 칩을 다 자기들 내재화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 겁니다. 왜 큰 사건인가 하니까 그동안 엔비디아가 추론 시장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추론 시장이란 틈새 시장을 겨냥해가 전 세계 많은 스타트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도 유력한 추론 전용 AI 칩 스타트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입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추론 시장의 성장을 겨냥해서 총력을 기울여온 한국의 추론 전용 칩 전문 설계에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제 제가 한번 다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보거든. 업계 전체가 2025년 12월 말에 추론 AI 칩 전문 스타트업인 그록을 29조에 인수함으로 소식은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반도체 업계 전체에 충격을 준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가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학습 시장을 지배해왔지만 추론 단계에서는 저전력 고효율을 앞세운 스타트업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GPU보다 에너지 효율을 3.6배 높고 압도적인 추론 속도를 가진 글로크의 LPU 일명 XPU 기술을 확보하며 추론 시장의 경쟁력을 단숨에 강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U의 비싼 가격과 높은 소모 전력을 파고들며 추론 특화 NPU로 승부를 걸어봤는데 글록 기술을 탑재한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리벨리온, 퓨리오 이런 회사들이 이 틈새 시장을 겨냥해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글로크의 초고속 추론 기술을 자사 생태계에 통합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상대적인 가성비 우위가 희석될 위험이 큽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메타가 1조 이상 정도 주겠는데 노한 거 아닙니까? 그지?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엔비디아가 강력한 추론 솔루션까지 제공한다면 한국 스타트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큰 타격이라고 봅니다. 추론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런 AI 챗봇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오라클의 오너이자 CEO인 레리 에리슨이 착하게 이야기했네요. 레리 에리슨의 말았다.
AI 추론 시장이 AI 훈련 시장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걸 간파하려면 엔비디아가 29조를 쏟아부어가 그냥 회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예. 레리 에리슨 오라클 회장은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냥 인수해버린 겁니다. 게임 끝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비트코인, 예, 오늘 비트코인을 또 좀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비트코인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 그런 주장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비트코인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자산이고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야, 이 비트코인이란 것이 참 예, 앞으로 사기가 굉장히 힘든 자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일단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게 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화폐 전부 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많이는 안 사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연구자로 출발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수십 년 일을 해온 거 아닙니까? 일을 해왔으니까 이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은 매일 만나는 거죠.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타임라인 상에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이제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 파워, 영향력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상당히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스테판 박사입니다. 이 스테판 박사 마니 오아데슬 자기 여러분들 X가 이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스테판 박사가 30년간 슈퍼컴퓨터 업계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지오바니 박사고 두 분 다 기라성 같은 인물인 거죠. 정량분석, 정량분석 퀀터티브 어널리시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초창기부터 PhD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자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중간에 업계를 가더라도 훨씬 더 글을 깊은 글을 쓸 수가 있죠.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뛰어나신 분들인 거죠. 이 가운데서 특히 스테판 박사는 진짜 여러분들 연구자로서는 근데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없지만 저는 보석을 알아보는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 스테판 박사. 그래서 항상 매일은 아니지만 방송 준비할 때 오늘 스테판 박사 뭐라고 이야기하셨나 이렇게 항상 보는 겁니다. 이분이 예, 비트코인 가격 분석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긴 글이 아닙니다. 스테판 박사가. 그런데 여기 퓨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기 주장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거든요. 스테판 박사의 이름들 뛰어남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기도 힘들고 이분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 받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거시경제 및 유동성 충격은 달력상의 시간에 맞춰 발생하지만 비트코인은 비선형 응답 시스템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 충격은 네트워크 내부의 로그 주기적 위상 구조와 일치할 때 증폭됩니다. 여러분 글이 좀 딱딱한데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란 그런 자산은 자체 내에서 성장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 성장 메커니즘을 지오바니 박사하고 여러분들 여기 스테판 박사가 찾아낸 겁니다. 그게 맥법칙입니다. 맥법칙. 영어 표현으로 파월로 시간에 5.8성 정도로 성장하는 겁니다. 5.8성 굉장히 가파르게 지수적 성장 아니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non-linear response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맥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유동성이 주입되거나 새로운 자본계층이 이런 영입되게 되면은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이야기. 그러나 저는 그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산 호재가 1만큼 들어오면 가격이 1만큼 오르는 식으로 직선형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큰 호재가 터져도 무덤덤하다가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나 폭락합니다. 투입 대비 결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2월 같은 달력 시간으로 살지만 비트코인 내부 네트워크에는 반감기나 채굴 난이도 조절 같은 독특한 주기가 있습니다. 이 주기는 시간이 갈수록 간격이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비트코인은 내부에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있는 거죠. 그 블랙박스를 이 두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이 PhD를 해온 사람들은 성향이 똑같습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블랙박스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블랙박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결정 블랙박스입니다. 그 블랙박스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 블랙박스를 규정하는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비밀을 맥법칙으로 찾아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부에는 반감기나 채굴 난이도 조절한 독특한 주기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찾아낸 겁니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기회를 다 놓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 제가 아주 웃었습니다. 스테판 박사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는 자기 수준에 맞아야 이해하니까. 이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분 여러분들 22,000명이 팔로우하는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훈련을 제대로 여러분들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22,000명 밖에 팔로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게 이분이 여러분들 리서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 본인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스테판 박사 글에다가 댓글을 좀 많이 남겨드려야겠어요. 격려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사이클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짧은 사람들은 사이클을 4년으로 보는 겁니다. 4년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2025년도 여러분들 10월 초순에 12만 불이 그게 절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학문이 짧은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주기가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2.5에서 3년, 3년에서 4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 로그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그 주기. 끊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발견인 겁니다. 비트코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진실이나 이런 것을 가치를 잘 모릅니다. 되지 않게 진주 주면 진주를 모르지 않습니까? 되지 않게 진주 주면 진주가 진주인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예. 밖에서 돈이 풀리는 내년입니다. 2026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필 그 시기가 비트코인 내부의 상승 주기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상승이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그걸 내년으로 보는 겁니다. 내년으로. 예.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은 단순히 세상 뉴스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내부 리듬과 세상의 뉴스가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내부 리듬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누가? 예? 지오바니 박사하고 스테판 박사가 찾아낸 겁니다. 그거는 이런 박사학위를 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한 연구자 태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제가 볼 때는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지오바니하고 여러분들 스테파니하고.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훗날 알겠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을 이렇게 진지하게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약간의 언론가적 그런 기질로 이런 글을 많이 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부 리듬이 있는 겁니다. 내부 리듬이. 천체 물리학자이자 데이터 분석가이자 30년간 슈퍼컴퓨터계에 종사한 스테판 페레노 박사는 비트코인 가격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몇 법칙 탄생 일수의 5.8승을 따른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최근 기존의 4년 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기나 지금이나 계속 4년마다 올랐다 내렸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은 2025년 10월 달이 정점이었습니다. 정점. 그런데 그걸 반박하는 겁니다. 시간이 끌어진다는 겁니다. 4년 주기는 끝났다. 로그 주기적 사이클로의 전환.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4년마다 정점을 찍는다는 선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로그 주기적 특성을 보입니다. 네트워크가 커지고 성숙해질수록 다음 정점이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간격이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키가 팍팍 크지만 자랄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다음 성장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2025년이 아닌 2027년 무렵에 다음 거대 거품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거대 거품은 사이클상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본 계층이 유입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과 변동성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거품의 강도는 비트코인 나일의 반비례에 감쇄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진지한 거죠.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왜 지금 어렵습니까? 사실에 대한 열망이 뭡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여러분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그게 쓰레기통에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통에 쳐넣었는데 아무도 그게 문제가 없을 걸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골로 가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골로 갈지. 사람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하게 뭡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해 가지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그래서 내가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자식들하고 고생하죠. 고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를 찾아낸 거죠. 예. 자, 오늘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송에 꽂힌 거는 야, 내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사람들 잘 모른다.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 이름 존재하는 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 맥북치고 딱 마찬가지인 겁니다. 몰라? 난 몰라. 그래? 그럼 모른다고 하고 가봐.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진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족도 진실과 사실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진짜 다음에 골로 가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타까워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본인들이 고생하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테판 박사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 글을 위에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이 보시죠. I was in the supercomputer industry for 3 decades. 30년간 내가 슈퍼컴퓨터의 업계에 종사했는데 슈퍼컴퓨터 업계에 종사하면서 뭘 배웠냐. 해자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냐. 해자가 성 옆에 여러분들 외침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물을 넣어놓은 게 해자지 않습니까? 중세성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산업이 다 해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해자를 만드는 데 성공 못하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나는 똑똑하다 우리는 똑똑하다 운이 좋았죠. 운이 억수로 좋았고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박정희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세상에 맞춰서 해자 적의 외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해자를 만드는 성공하지 못하면 영어표현으로 모우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왜 글로컬한 회사를 29조 주고 삽니까? 해자를 만들기 위해서 적이 침입이 오는데 추론 분야가 약점인데 추론 분야를 사버린 거지 않습니까? 기업 경영은 해자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여러분 도전인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만드는 해자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가겠냐 이야기예요. SK하이닉스가 얼마나 가겠냐 이야기입니까? 다 좋아 땡호와 잘 살아란 말이야. 다음에 다 굳는 겁니다. 달러 못 벌면 굳는 거지. 서울의 이름들 한 50정 되는 아파트 이름들 엘리베이터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들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머니 오와 데트의 스테판 박사가 해자를 만드는 거. 그 해자 가운데 가장 막강한 해자가 뭐라는 겁니까?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한번 봐라.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지고 어떤 외침도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는 컴퓨터와 에너지 총량이 동원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투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응? 그런데 그 위에 이름 하나 보니까 글을 또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25일 날 제가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분이 또 25일 날 크리스마스 휴일에 또 무슨 말을 남기셨지? 로그 피리오딕 스페이싱이니까 4년 주기수는 아니고 시간이 점점 끌어졌다. 이 말씀을 하는 모양이다. 그 여기 서브스택에 여러분들 클릭을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주고받은 대화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스테판 페레노드 박사가 주고받은 대화록이 여기 있는 겁니다. 대화록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 주장입니다. 최신 주장. 2027년 중반
비트코인 가격은 35만 달러로 전망합니다. 스테판 박사는 인공지능이 추론한 가격 범위에 동의하고 챗GPT가 계산해 준 게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말에는 2020년 중반 사이 가격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이때 비트코인 기본 추세선 가격은 19만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정점은 잘하면 35만 달러까지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은 19만 5천 달러 그리고 여러분들 정점은 35만 달러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는 2027년 이후의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 다음의 주요 주기는 2035년 중반이 될 것이고 2035년경 비트코인 기본 추세 평균 가격은 140만 달러 거품이 발생할 경우에 300만 달러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거나 추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가설이니까 참조하시죠. 그리고 이분은 젊은 사람들처럼 뻥튀기 같은 걸 할 이유가 없는 엄격한 수량 분석에 기반을 둬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한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이 달력상의 4년 주기가 아닌 물리학 기반의 불연속 척도 불변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강조합니다. 후리의 분석을 통해 발견한 수치는 비트코인의 거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물리학적 법칙에 따라 발생함을 시사합니다. 데이터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데이터에 전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데이터가 여러분들 숫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 안에 전부가 들어있는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 안에 물리학 법칙이 있는 걸 찾아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전부 다 그 안에 여러분들 법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뭔데요? 모르니까 고생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를 보낸 거 아닙니까? 모르면 항상 당하고 산다는 걸 부모 세대에 느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고등교육을 시켜줬습니까? 고등교육을 시켜줬는데 고등교육으로 무슨 공부를 했는지 뭘 했는지 뭡니까? 숫자가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이제 뭐 깍깍 소리 들어봐야 이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2027년 중반 35만 달러 이상의 강력한 정점을 예견하고 있고 이후 2035년은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서는 300만 시대가 올 것이 매우 낙관적이면서 수학적으로 치밀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내가 왜 소개하냐. 수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밀하게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야. 복이 드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복이 드문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비트코인이 단순한 4년 주기가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주기가 길어지는 로그 주기적 모델을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그 주기의 여러분들 구조 자체가 바뀐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모든 사람 그냥 4년 주기를 그냥 받아들인 거야. 선입견을. 대세를. 이걸 여러분 규명해 본 사람인 겁니다. 금시가총액을 여러분 초월하는 것이 2035년 정도가 될 거고 물리학 The Physics of Bitcoi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심리가 아니고 수학적 법칙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의 모든 이런 학문은 사회과학과 이런 공학을 비롯해서 모든 항목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현상을 이런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진단하고 한 걸음 나서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암담합니다. 한국을 보면 진짜 암담합니다. 고등교육을 어떻게들 받았는지. 거시경제의 충격은 늘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은 자체적인 내부 위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듬과 외부 충격이 맞물 때 가격이 폭발적으로 정복됩니다. 내부의 메커니즘이 있는 자생적 발전 메커니즘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도 이런 비트코인을 옹호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철학적 이런 접근하는 삶은 완전히 저는 다른 겁니다. 정량 분석을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딱 보면 그냥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괜찮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매도할 타임은 맞추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오늘 방송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이런 한국 문제를 다룰 때는 좀 깝깝하죠. 깝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해결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투자 섹션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역동적인 시대, 이렇게 대단한 시대,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수적 기술, 파괴적 기술이 여러분들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낙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 고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편안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